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겨울이라서 좀 많이 춥죠. 이제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이 기초공사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이고 뭐 지붕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그 도를 많이 닦으신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산속에서 혼자서 또 살고 계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또 내려와서 절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래 식사는 그래 조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의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공동체라든지 어떤 요즘은 이제 소속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가족도 지금 거의 해체된 상태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삭막해지고 이렇게 행복감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물론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이렇게 어떤 공동체 같은 데 소속돼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가족하고 관계,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 그 무인도에 뭐 그 표류해가지고 뭐 하던 로빈슨 크루소라고 알죠? 네.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그 보면은 혼자서 살면서 어떻게 하죠? 뭐 생활은 어떻게 막 다 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에다가 뭐 그려놔가지고 뭐 걔하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예, 거기서는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 적응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 그 사람 사는 대로 이제 돌아오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죠. 그렇지만 이 관계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그 독립적인 어떤 개별적인 그런 사이에 그런 이제 어떤 존재해야 되지만 또 관계는 관계대로 이렇게 또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뭐 싸움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너무 가까워지면 연애하다가도 막 싸우는 시기가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져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너무 안 싸운다고 또 멀리 있으면 뭐예요?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슴도치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방법.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찔리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체온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너무 관심 배려 이걸 가져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뭐죠? 서로 독립된 개체끼리 어떤 연결을 맺는 것이 관계잖아요. 그런데 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는 하되 의존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없으면 제로성 0이 됐다가 있으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은요. 남자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직장에서 거의 일생을 마치고 잠깐 가정에 돌아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있는 동안 그냥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자비를 베풀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40대 후반 50대에 돼서 퇴직을 해가지고 100세까지 살면 5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을 그렇게 해서는 못 견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없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뭐 빨래를 한다든지 뭐 밥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생활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올바른 관계가 맺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으면 소파맨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서도 때가 되면 꼭 부르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와서 뭘 해줘야지. 그 굶고 꼭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거 얻어먹겠다고. 난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거를 밥 쫄쫄 굶어가면서 그 막 그냥 애써서 애걸해가면서 왜 그걸 그래 해먹는지. 예, 맞아, 그죠? 물론 이제 같이 먹고 그러면 좋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게 그러죠. 식구. 같이 먹는 거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내가 차라리 차려서 야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이상적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빨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옛날에야 뭐 빨래통 들고 와서 내과에 가서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힘들고 그러지만 지금이 빨래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버튼 누르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남자들이. 당연하죠. 근데 알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뭐 이렇게 요즘은 진짜 편하게 돼 있어요. 뭐 시작 버튼 누르고 뭐 그 세제 넣고 해가지고 그냥 뚜껑 닫은 다음에 누르면 뭐 뜨거운 물 뭐 나와서 다 하잖아요. 뭐 짜지기까지 다 해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남자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옛날에 요즘도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없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퇴직한 남자들을 보고 젖은 낙엽이다 이렇게 합니다. 젖은 낙엽. 젖은 낙엽이 얼마나 어떤 처지인지 아세요? 그냥 낙엽은 떨어져 있으면 운치라도 있잖아요. 젖은 낙엽은 진짜 이게 와 완전히 골칫덩어리예요. 거기다가 쓸면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일일이 떼야 돼. 그러니까 처치도 못하고 진짜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이야 너무 반응이 좋으신데 이거. 원한이 맺히시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남자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심지어는 옛날에 그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집을 계속 바꾸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바꾸고 뭐 여기 분양받아가지고 뭐 한 다음에 옮기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주소를 적어줘요. 이렇게 여기로 나중에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그 쪽쪽지 이제 들고 있다가 저녁에 되면 이제 거기 찾아가죠.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중역이나 이런 정도 되면 기사한테 주는 거죠. 야, 너 여기 좀 조사해서. 요즘 지금 내비게이션 있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그럼 지도 같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 찾아놔라. 그러면 이제 기사가 찾아서 데려다주면 이제 동호수 찾아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젖은 낙엽이 된 다음에는 심지어 이제 이사 갈 때 혹시 버려두고 갈지 모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는 꼭 애완견을 꼭 타고 있든지 아니면 재빨리 트럭 앞좌석에 조수석에 가서 잠을 자든지 앉아 있으라고 혹시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비참하게 그건 사실 비참한 거거든요. 여자분도 귀찮지만 남자들도 사실 비참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그 통계 수치나 이런 걸 봐도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 한국 평균 남자들이 이 생활 지수를 살펴보면 한 달 내에 와이프가 없으면 폐인이 된대요. 그 중에서 11%는 일주일 내에 폐인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주위에 혹시 11%에 드는 분 안 계세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그런 이제 생활하는
독립도 있고 경제적인 독립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그 굴욕을 당하면서 그 정말 쓰집살이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 생활적인 독립이 돼야만 대등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여자를 물론 이제 인생 2기 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역할 분담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잖아요.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진짜 직장 생활에만 뭐 열심히 해도 출세할까 말까 그런다. 그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일견 뭐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 일견 딱 맞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일견 맞는 말이지만 그럼 직장을 그만두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 그동안 내 모든 말이 헛것이라는 거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녀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행복하려면 하녀로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안 해요. 동반자로 생각해야 돼요. 내 파트너다 생각을 해야만 행복해지지. 하녀다 생각하면 서로 불행합니다. 서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나타내주는 이제 다른 지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부부끼리 모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뭐, 야, 너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할래? 그러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야, 여기는 그 통계는 여성분들은 20%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20%.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 80% 이상이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 모여서 막 술 마시고 그럴 때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한 50세 정도 되면 한번 해체 모여 했으면 좋겠다. 뭐 실제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독립해서 서로 편안하고 독립반전적으로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부인이고 남편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깝고. 그렇게 되면 진짜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관계 중에서도 그 부분은 따로 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관계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또 물론 그렇지만 이제 여성분들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세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우수하다고 그래야죠. 우수하다고. 근데 우리 현실적인 그 유교적인 그 어떤 생활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 우수한 걸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양궁이니 뭐 LPGA 그 골프니 뭐 김연아니 굉장히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두각을 드러내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두에 좀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아줌마들은 발휘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너무 우수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쏟아요? 자식들한테 쏟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내 분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모든 걸 쏟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하면 이제 알잖아요. 내 엄마가 나를 그동안 진짜 생각해주고 했는데 이제부터 나도 독립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독립을 완전히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깨달아서 독립을 시킬 수도 있지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자기 품 안에 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떠나고 그러면 요즘 뭐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동안 이제 남편 출세시키려고 내조한다고 뭐 넥타이도 뭐 매냐 뭐 가면은 뭐 그거 이제 출세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도 퇴직을 하고 자식도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마음이 허전한 거죠. 야, 내가 이제까지 뭐 때문에 살았냐. 거기다가 이제 그 갱년기가 같이 겹치잖아요. 갱년기가 40대 중반부터 후반 이거 50대 초반 되면 이제 갱년기가 같이 겹치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울한 거죠.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낙엽만 떨어져도 눈물이 나오고.
굉장히 슬프죠. 예.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예,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일을 찾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생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보다도 삶의 가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못했던 일, 이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를 옛날에 문학소녀여가지고 뭐 진짜 뭐 시도 그때 쓰고 막 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책도 소설도 못 읽고 시도 못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 꼭 하시라는 거죠,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서울도 이런 데 많잖아요. 시 지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남 시도 한번 읽어보고 음악도 틀어보고 조용히 그런 이제 분위기도 한번 잡아보고 또 진짜 시를 써서 요즘은 시는 잘 출판을 잘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안 팔려요. 그죠?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5분 정도나 10분 정도씩 이렇게 시를 써서 모아가지고 한 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자비 출판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 하면 100만 원씩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해가지고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내 책 나왔어. 가서 하나 주면 책이 저도 이제 한 10권 정도 썼는데요. 책을 쓰면 그 책을 보면 진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죠? 흔적이 남는다. 사람이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을 그냥 남길 수 없잖아요. 무덤에다가 뭐 김성호 이렇게 써봐도 그건 누가 봅니까? 책은 거기에 내 이름, 필자 누구 이렇게 써 있으면 굉장히 좋죠. 시인 누구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예. 거기서 내 우울한 것, 어떤 남편에 대한 실망감, 자식들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거 다 거기 쏟아내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 미술하셔도 좋고요. 미술하면서 그 외부에 어떤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스케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맑은 공기도 쐬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남자분들이 할 때 그러니까 생활하고 그럴 때 기초적인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살림적인 것 할 때 여성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만 여성분들이 하실 때도 사실은 남자들도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또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가져요. 예,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옆에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걸 좀 찾아서 좀 그런 데도 좀 나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소개도 해주고 같이 그거 내가 보니까 당신 그런데 미술하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좀 해보지.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특히 들어가는 것. 그 미술 같은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료 같은 거 굉장히 유화 같은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할 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작품 하나 보고 이거 같은 거 훨씬 더 내가 사면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겠죠. 예. 그렇게 남성분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 그 아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서로 높아지면 관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천국 가면 그런 그 일화 있잖아요. 이렇게 지옥에 가면 서로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따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떨어뜨려서 못 먹고 배가 쫄쫄 굶고 천국에는 서로 남한테 떠먹여주면 배가 부르고 기쁨도 느끼고 그렇게 한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 요리를 좀 배워왔어요. 배워와서 좀 어줍지 않게 배워와서 저같이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한다고 배워왔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짜고 맛이 없어요.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맛있는데 야 다음에 조금만 좀 뭐 그 간장 같은 거 조금만 덜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라고 해주면 진짜 막 하고 싶은 다음에 다시 해보고 싶은 더 맛있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여성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이 뭐 그림을 그려하는데 야 이건 내가 발로 그려도 이만큼 그리겠다. 이래버리면 그냥 이거 완전히 산통 다 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소질을 이제까지 감춰뒀어.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의지가 되고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그러는 거지. 예. 아까 같이 야 나 배 때 됐는데 왜 안 들어와서 밥 안 줘. 이거는 의존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 자녀 관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재테크 할 때도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일단 자녀하고는 경제적으로도 제가 봐서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시켜야 돼요.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키는 게 야 너 오늘부터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담을 같이 이제 대화를 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하고 훈련을 굉장히 오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학교 교육도 그렇고 집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와서 뭐 자기가 뭐 해 먹으려고 그랬죠.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래도 야 그 시간이면 너 공부해. 그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 안 해도 돼요. 자기도 쉬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라면 끓여 먹고 자기가 이렇게 치우고 그래 설거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자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뭘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해라. 그럼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기타 가서 자기가 사가지고 악보도 주고 야 뭐 이렇게 하더라 뭐 저렇게 하더라 좋은 선생님 누가 있더라 다 소개해 야 너 어디 가라 시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돈 얼마 들어? 너 조사해 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만 원 든다. 뭐 수강료가 얼마다 그러면 야 그럼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해? 30만 원 필요하다고? 30만 원이야. 차용증서 써 여기다가. 그래서 차용증서 받고, 예? 그다음에 돈 줘서 하면 자기가 한 거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가 알바를 하든지 뭐라든지 갚아라.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경제적인 어떤 독립인 겁니다. 예. 내가 쓰는 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조금 좀 아는 분 중에는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학 비용도 다 지금 중국에 유학 가 있는데 유학 비용도 다 대줘요. 한국에 왔다 갈 때도 돈도 다 대줘요. 자식 나니까 자식도 자기가 다 돌봐줘. 그러면 그게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나 도저히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섭섭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서로 간에 고마워할 줄도 알아요. 고맙다는 건 자기가 독립이 돼야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독립시켜야 되고 유산을 물려주려면 젊었을 때 걔가 독립할 때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걔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물려주면서 물려주고 이거는 그러면 공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주면 이거는 내가 꿔주는 거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잘해서 들어가면 옛날에 직장 생활이 보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데 이런 생활의 독립이 안 되면 그 아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계속 부모 재산만 봐요. 엄마 아빠가 언제 빨리 돌아가시나 이것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행한 거 아닙니까? 네, 안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제가 요즘 이제 캥거루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캥거루맘, 캥거루보이, 그다음에 이제 헬리콥터맘 뭐 이런 거 있대요. 그런데 캥거루 이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다 태우고 어디든지 가고 그러는데 제 그 친구가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한번 열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내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와서 그 알바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낸 건 맞는데 우리는 학생들 쓴다고 아줌마 안 쓴다고 그랬더니 그래 우리 딸 때문에 그런다고 딸이 그 알바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딸을 좀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랬대요.
왔어.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따로 같이 왔대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왔는데 그 와서 이제 면접을 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좀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랬더니 엄마가 있다가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숫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딸은 가만히 뭐 만지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얘한테 좀 물어보는 거지 엄마한테 물어본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숫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고 우리 면접 보고 있는 단계니까 내일쯤 제가 결과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합격시켰겠습니까? 아니요. 안 시켰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점수를 잘 주니까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요. 저희 그 동료 교수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한테도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 학점 때문에 평균이 안 올라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고. 교수님 좀 이렇게 하라고. 학점 높이라고. 직장에도 전화가 온대. 직장에. 상사가 예를 들면 이제 야단을 막 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이른대요. 그러면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귀한 아들을 왜 당신이 야단, 집에서도 한 번도 야단 안 맞았는데 그렇게 키워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고슴도치 그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너무 가까워서 돼요. 애들이 화상을 입어. 아빠들은 너무 멀어서 온기를 전혀 못 느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대가족적으로 살면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작은 아버지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잖아요. 사촌 뭐 큰 사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러면 아버지가 없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다 맞추거든요. 온 사방에서 다 맞추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딱 둘밖에 없잖아요. 한쪽이 균형을 못 맞추면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 여성분들도 사실 남자들도 굉장히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성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하면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다 보리밥 먹고 자랐어요. 저는 보리밥 아니면 이제 하다가 이제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얹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옥수수도 넣어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식들이랑 엄마들이 먹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쌀 요만큼 잡아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해서 이제 쌀밥은 아빠 드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해, 거꾸로. 애들은 쌀밥 해서 주고, 우리는 아무 먹어도 돼. 그냥 아무거나 먹고. 제 친구가 전에 한번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굉장히 뭐 비분간개한 어떻게 이게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회사에서 뭔 일 있나? 그랬더니 전화 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술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진짜 세상을 살아도 헛살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그 고2나 고3 정도 되면 아버지들한테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들어봤자 걸기작만 그리잖아요. 오면 왔다 갔다 하지. 뭐 TV 본다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막 이러니까 뭐 야단쳐야 되는데 아빠들이 왜 그렇게 야단쳐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일찍 들어갔대요. 일찍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냉장고를 싹 열어보니까 배가 있더래, 배가. 그래서 이거 웬 배야? 그리고 이제 추출하니까 그걸 깎아서 꺼내서 깎아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탁자고 이렇게 넣었더니 엄마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거 누가 먹었냐고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이렇게 먹었어 그랬더니 이거 이따가 공부할 때 밤참으로 주려고 놔둔 건데 왜 먹었냐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애들이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아빠들이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아빠들은 주로 남자하고 여자들 특성이 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부부 관계할 때도 잠깐 좀 말씀드릴 텐데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충고, 뭐 조언 이런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너 진짜
진짜 어렵지. 학교 다니기 진짜 어렵지. 야, 그때 나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어려웠어. 그 고비만 넘기면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너 저 성적 갖고 와봐. 어? 이게 점수가 이게 뭐야? 점수라고. 당신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어? 이렇게 하니까 서로 피하는 거죠. 자식도 피하고 와이프도 피하고. 아마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그 이제 사장님들 모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이제 자기 워낙 바쁘니까 이게 사장 CEO 하면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법을 냈냐면 주말에 가능하면 시간을 내고 1년에 딱 한 번 이벤트가 있대요. 그 이벤트가 뭐냐면 첫눈이 오는 날은 모든 식구가 무조건 모인다. 예. 그래서 자기도 만약에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미팅에서 회의를 하든지 하더라도 첫눈이 딱 오잖아요. 아니면 문자가 온대요. 아빠 첫눈 와. 연락이 오면 양해를 구한대요. 아,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첫눈 올 때는 이렇게 모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어서 가보시라고 다 그러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갖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식구들은 첫눈 올 때 이렇게 모여.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들놈이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럼 데리고 왔을 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이 집안은 진짜 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도요. 요즘 교장 선생님 훈화 생각납니까? 교장 선생님 나쁜 말 하세요?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남고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공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 아빠를 막 따라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막 묻고 어디 가냐 묻고 그러는데 고학년만 되면 어때요? 안 따라요. 에이, 다녀오세요. 우리끼리 놀게. 더 신나죠. 왜냐하면 그동안 게임이라도 할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뭐 맛있는 거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남자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고민이 생겼을 때 아버지하고 상담을 할 거냐 몇 %나 상담을 한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보시네. 4%. 네. 그러니까 아빠들은 몇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92%. 아, 고민 생기면 내 아들은 틀림없이 나한테 할 거야. 내가 뭐 해결책 다 제시해 주는데 뭐. 해결책 다 제시해 주는데도 상담을 안 해요. 왜? 또 훈계를 할 거니까. 네. 그죠? 뭐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이 피도 안 마른 놈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 놓고도 네? 나는 92%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이 서로 이제 괴리가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자식들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서로 자녀도 내 소유물이라든지 분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입양에 있어서 그 미혼모라든지 이렇게 뭐 어려운 가정에 해서 자식 놔두고 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을 외국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찾는데요, 한국 애들을. 그래서 이제 많이 데리고 가는데 왜 한국에서는 입양률이 낮을까요? 우리가 다 살만하잖아요. 서로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인격과 20세 정도까지만 키우는 내 키우는 재미로 애들을 키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애완견이나 비슷한 우리가 애완견 키우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냥 애완견 키우면 어느 정도 되다가 같이 헤어지고 애완견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키울 때의 기쁨 그거를 위해서 애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애들한테 투자를 하고 애들이 커가는 모습 보고 애가 성공하는 모습 보고 진짜 내가 이렇게 그 나눠주는 것의 일종이죠. 내가 받았던 것을 이렇게 나눠줘서 애들이 성공했구나 뿌듯함 느끼고 이러는데 우리는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들을 애들을 내 욕구를 내가 못했던 거를 해주는 뭐 이런 거고 내 분신이고 내 소유물이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물인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내가 데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입양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세대는 그 인생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행복하려면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어디 체험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자녀들랑 같이 살면 되지 왜 시골에 내려오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시골에 좀 내려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사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야, 너 앞으로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딸들은 그러잖아요. 야,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고 아들은 야,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고학년 돼 보세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해. 네. 그건 다 마찬가지죠. 귀찮은 존재뿐이잖아요. 옆에 있어봐야 뭐 잔소리나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독립적인 관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주위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하고 관계를 따질 때 나이 들면 동창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초등학교가 영 처음에 몇 번 모이더니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왜 초등학교끼리 이렇게 잘 되느냐 그러면 그 남자 여자 보통 이제 공학을 많이 하고 시골에서도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허물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 남자 여자 개념이 없으니까 같이 빨가벗고 가서 뭐 그 내과에서 뭐 모욕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감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남자 여자 섞여 있으니까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1박 2일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주위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옛날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노화가 시작됐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 그럼 뭐예요? 새로운 거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됐다. 정신적인 노화. 물론 정신적인 노화가 육체적인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도 그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특히 아까 뭐 시 모임 같은 거, 뭐 등산 모임 같은 거, 뭐 댄스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뭐 고집불통이 많은 사람, 성격 뭐 이상한 사람 뭐 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저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그 기회를 계속 많이 갖고 또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동창회를 가면 서로 이물이 없고 서로 다투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또 주위에서도 뭐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서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새로운 관계에 가면 만약에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관계가 끊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 진짜 진짜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서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를 들면 시를 쓰는데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요. 글쓰기 같은 것도 무료로 지도해주고 요즘 지식 나눔 그런 지식 기부 이런 것이 굉장히 요즘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내가 소질도 개발할 수 있고 주위에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래서 각자 좀 그 나를 독립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예, 오늘부터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하고의 관계, 자녀들하고 내 관계가 과연 어떤지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주위하고의 관계도 내가 진짜 뭐 주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예? 아니면 동창들 여기만 연락하고 내 주소록에 핸드폰 번호에 새로운 사람이 한 달에 몇 사람이나 추가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사실 때 예,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만이 본인이 새로 계속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늙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래야만 이제 또 새로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는 이동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데는 예, 전혀 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반성하는 계기 그걸 좀 만들어 보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